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무한배터리입니다. 제가 일전에 한 10일 전이군요. 전직 정보사 방첩사 요원의 군 정보기관 불법행위 폭로 예고 이 영상을 올렸습니다. 여기서 이 영상 보신 분은 알겠지만 나는 정보사령부에서 근무했고 방첩사령부에서 근무한 전직 요원이다. 그리고 내가 그 안에서 보고 들었던 어떤 불법행위에 대해서 폭로를 하겠다라고 예고편을 올렸어요. 제가 변호사 자문을 통해서 군사비밀보호법과 공익신고자 보호법 이 두 가지의 법에서 그 절충점을 찾는데 고민을 많이 했고요. 어쨌든 변호사 자문을 통해서 요 정도 수준에서 이야기하는 건 괜찮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 지점까지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사령부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정보기관 중에 하나고요. 그 정보사령부는 대한민국 국군에서 수행하는 거의 대부분의 정보 활동을 여기서 다 한다고 보시면 돼요. 역대 사령관이 뭐 초대 사령관부터 뭐 지금 중간에 다 거치고 여기 지금 이제 문상호 사령관이 이제 계엄 관련돼서 구속되고 임종방 준장이 사령관 대리 업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관련된 일은 대한민국의 정보사령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역대 정보사령관 이 사람들 중에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이 중에 누구겠죠? 예, 이 중에 누구와 관련된 이야기고 저는 정보사령부에서 근무할 때 땡땡 조직의 분석관으로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정보사령부의 수많은 조직들에서 저는 그 예하부대에서 분석관으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인사처에서 연락이 와요. 사령관 비서실로 가라. 전 대단히 뜬금없었어요. 왜냐면 나는 예하 부대에서 분석관 역할을 하면서 나름대로 만족을 하고 있었고 그 나름대로의 어떤 보람을 느끼고 있었죠. 뭐 보고서 쓰는 거에 대해서 재미를 좀 느끼고 있었던 때고 그러니까 정보사령부가 이제 해외 정보기관들이랑 교류를 하거든요. 해외 군사 교류에 내가 쓴 보고서가 활용이 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군사 교류를 할 때 내가 쓴 보고서를 가지고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를 서로 양쪽 정보기관에서 평가를 할 정도로 그렇게 보고서로 약간 이름을 날리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근데 사령관 비서실에 사령관의 명령으로 차출돼요. 여러분 이거 대단한 일입니다. 정보사령부에 수많은 사람들이 근무를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서를 작성해요. 근데 정보사령부 최고 높은 계급의 투스타가 한 명의 분석관을 차출하는데 그게 나였다는 얘기죠. 어느 날 나는 갑자기 몇 시간 만에 내가 근무하고 있던 그 분석관 자리에서 사령관 비서실로 자리를 옮깁니다. 아, 양념 친 거 전혀 아니에요. 예, 진실이고 이것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 사업에 접근할 수 있었던 것이지 아니 사령관이 본인이 주도하에 진행하는 사업에 내가 거기를 가지 않으면 이거는 알 수도 없는 내용이에요. 예, 전혀 양념 친 거 없고 사실이다. 그리고 이 얘기를 하는 순간 나는 내가 누군지를 자인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때 정보사령부 전체에 소문이 돌았거든요. 아니 저 사람은 뭐길래 왜 사령관 비서실에 뜬금없이 가서 근무를 하는 거야? 왜 사령관이 저 사람을 선발해가지고 비서실로 차출해서 올렸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정보사령부에 그때 당시에 대단히 약간 좀 무슨 배경에서 내가 이렇게 선발돼서 사령관실로 올라갔느냐 이런 것들을 다들 막 그 뒷얘기가 많았어요. 뭐 수근수근 되는 와중에 사령관 비서실로 올라간 겁니다. 사령관인 그분이 일단은 인사처를 통해서 나를 그렇게 차출시켜 놓고 한 일주일인가 10일 정도인가 아예 부르지도 않더라고요. 아니 통상 그렇게 차출시켰으면은 뭐 오전에 차출시켰으면은 오후에 차 한잔 마시든지 아니면 늦어도 그 다음날 정도 한번 불러서 왜 불러 올렸고 뭐 배경 설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뜬금없이 갑자기 분석관 잘하고 있는 사람 올렸으면은 그런 배경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배경 설명도 없이 나는 10일 동안 거의 꺼다 놓은 보릿자루처럼 그냥 비서실 한쪽에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뭐 그렇게 시간이 흐르던 차입니다. 근데 갑자기 비서실장이 나한테 사령관실에 들어가 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올라갔어요. 사령관실에. 그때 사령관이 아무 얘기도 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딱 한마디 해요. 그 본청 위병소에 손님이 한 명 올 것이다. 그 손님을 모셔서 사령관 접견실로 들어오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누군지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누군지도 모르고
그 손님을 모시러 갑니다. 그래서 사령관이 내어준 차량을 타고 나가 있어요. 한 30분 전부터 나가 있습니다. 한 30분 정도 후에 정확히 이제 약속한 시간에 검은색 그랜저 차량이 한 대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운전 기사가 이렇게 대동하를 가지고 온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운전을 해서 왔다.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고 인사를 하고 인솔에서 본청 지하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그 다음에 손님 차량은 이제 어디다 주차를 이렇게 하면 된다고 안내를 해드렸는데 사령관이 이제 기다리고 있다는 것 때문에 갑자기 이제 그 손님 차량을 내가 직접 운전하게 됐습니다. 발레 파킹을 해주게 된 거죠. 그래서 부탁을 하더라고요. 본인 차량 좀 어디 적당한 장소에 주차 좀 부탁한다고. 내가 또 손님이고 사령관 손님인데 거절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차량에 탑승을 하니까 조금 그랜저가 이제 그때 당시에 옵션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라서 본인 의자 이제 체형에 맞춰서 있더라고요. 의자가 세팅이 다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앉았더니 이제 그 사람 체형에 맞춰서 이제 다 움직이더라고요. 조금 저한테는 운전하기 불편했는데 어쨌든 뭐 그 세팅을 바꿀 수는 없었고 그 불편한 자리에서 내가 이렇게 운전을 해서 주차를 했어요. 그때 당시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 차량 안에서 라디오가 켜져 있었는데 베토벤의 교향곡이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베토벤 교향곡 7번 작품 번호 92번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라디오에서 그 클래식 음악을 듣고 왔던 것 같고 내가 탑승한 그 시점에는 베토벤 교향곡 7번 작품 번호 92 이게 재생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클래식 쪽에 관심이 있나 보다. 그래서 사람의 어떤 성향에 대해서 대략 이런 취미를 갖고 있는 사람이구나. 뭐 고상한 취미 갖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좀 유추를 한 거죠. 그래서 일단 서둘러서 주차를 하고 내가 이제 그 게이트를 통과하면 게이트가 다 표찰로 찍어야 돼요. 예, 공무원증에 다 그 권한들이 있거든요. 정보사령부는 다 권한대로 들어갈 수 있어요. 출입문을. 그래서 표찰 찍고 사령관실 쪽으로 가는 엘리베이터 쪽으로 서둘러 가니까 사령관이랑 그 손님이랑 서가지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정보사령관실이 몇 층인지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예, 정보사령부 구조를 이야기하는 걸 수도 있어서 어쨌든 엘리베이터 앞에서 두 분이 기다리고 있었고 나는 서둘러서 주차를 한 다음에 차 키를 손님한테 이제 건네주고 세 명이 엘리베이터를 딱 타고 사령관실의 접견실로 올라갑니다. 원래 나는 사실 밖으로 나가려고 했어요. 그냥 내가 그 손님을 안내하는 것까지만 내 임무인 줄 알고 밖으로 나가려고 했는데 밖으로 나가지 말고 앉으라고 하더라고요. 사령관이. 그래서 세 명이 앉았어요. 사령관, 그 다음에 손님, 그 다음에 나. 딱 앉아 있는데 이제 본인들끼리 이제 과거 뭐 이런저런 이야기, 본인들의 어떤 그 근황 같은 거 이런저런 이야기 인사치레 하더니 손님이 나한테 이제 물었죠. 어디 근무했냐고. 그래서 나는 어디 부대 근무했다고 이야기했죠. 그랬더니 뭐 지역명으로 거기는 청주냐 뭐 이런 식으로 물었길래 청주 아니다. 예. 다른 지명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 부대에서 왔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부대장 이름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땡땡 부대장이 근무하던 곳이냐 그러길래 아닙니다. 예. 강땡땡 부대장님입니다. 이렇게 내가 얘기했죠. 그랬더니 그러면 그분 밑에서 근무했구나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 식으로 내가 어디 출신이고 어떠한 경력을 갖고 있는지 조금 이렇게 좀 확인을 하더니 본격적으로 이제 사업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여기부터가 이제 가장 핵심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 잘 들어주세요. 노상원 정보사령관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참고할 필요가 있어요. 이 사람이 정보사령부 올드보이죠, 오비. 예, 전직 사령관이죠, 전사령관. 근데 최근에 뉴스를 보시면 민간인 노상원이 이번 계엄 사건에 롯데리아에서 회의를 주도하면서 현직 정보사령관, 현직 방첩사령관 이런 사람들에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 방향을 제시해주는 역할을 하죠. 나는 정보사령부의 업무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걸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뭔 얘기냐면 자 보세요. 정보사령부가 민간인을 활용해가지고 여전히 민간인 이미 전역한 사람인데 뭔가 이 사람이랑 그 이야기를 해가지고 어떤 거를 진행을 한다? 이게 상식적인가요? 상식적이지 않죠. 내가 하는 얘기도 그 얘기입니다. 나는 이게 이 뉴스를 보면서
내가 겪었던 일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니, 왜 민간인이 현역들이 하는 업무에 깊이 개입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오히려 현역들은 들러리? 들러리 이런 역할을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보면 이 비슷한 맥락 사건인 거예요. 이해됐죠? 자, 최근의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이해를 했을 겁니다. 이런 최근 사례를 통해서 정보사령부의 민간인 활용 그런 어떤 것들이 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이야기로 돌아와서 그 손님은 민간인입니다. 그 민간인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노상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기다 아니다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사령관이 이렇게 많은데 여기 중에 뭐 누구다 아니다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사령관인지 이야기하지 않을게요. 여러분이 나중에 나는 이거를 수사기관에 이야기할 생각이거든요. 수사기관. 사령관이랑 손님이랑 저랑 이렇게 있는 상황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시작해요. 손님이. 이거는 장관님, 국방부 장관 이야기입니다. 장관님도 알고 계시고 승인한 사항이다. 근데 VIP는 자, 상당히 조심스러운데 여러분 VIP가 누구죠? 우리가 흔히 군대에서 VIP라고 얘기하는 거는 대통령입니다. 예, 대통령이에요. 자, 현직 정보사령관, 그 다음에 나, 무한배터리, 그 다음에 외부에서 온 손님이 3자 대면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손님이 장관님은 알고 계시는데 VIP는 모른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해당 사업에 대해서 장관님은 아시는데 VIP는 모른다. 왜 그러면은 모를까요? VIP는 국군 통수권자인데 정보사령부에서 진행되는 어떤 사업에 대해서 장관은 알고 VIP는 모른다. 그러면 장관이 이거는 VIP가 몰라도 되는 사안이라서 알아서 그냥 장관선에서 끄는 것인지, 아니면 VIP가 알게 되면은 엄청난 일이 일어나니까 몰래 하는 것인지. 자, 여러분 선택에 맡기겠습니다. 이게 VIP가 알아도 되는 사안인지, 아니면 장관 판단하에 VIP가 이걸 알게 되면 나라가 뒤집어지니까 정보사령부가 해체되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그 정도 수준의 어떤 파급력을 갖고 있으니까 비밀로 하는 것인지, 그렇게 하는 건 여러분 판단에 맡기고요. 나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정보사령부는 VIP도 모르는 사업에 대해서 그거를 현역 군인들, 그 다음에 그걸 정당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권한 없는 민간인, 그 민간인과 같이 뭐 어떤 일을 도모하는 것일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자, 해당 사업은 공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한테 이 사업을 공개하면 그거는 제가 변호사 통해서 물어봤는데 사업 이름 자체가 비밀이에요. 그냥 이 사업을 이야기하는 순간 제목을 이야기하면 비밀인 거죠. 왜냐면 이 사업명 자체가 비밀로 분리되어 있는데 내가 그 사업을 공공연하게 사업명을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거는 어떠한 것도 비밀이 없습니다. 뭐 비밀이 뭐 있어요? 정보사령부 내에서 민간인 활용해서 하는 거요? 지금 계엄 관련된 사건도 전 정보사령관이 지금 민간인인데 그 사람한테 안보폰이라는 것까지 줬다는 얘기 나오잖아요. 안보폰이 뭐예요? 군에서 상당히 비밀스러운 통화, 뭐 2급 비밀까지 통화가 가능한 핸드폰인데 그 핸드폰을 민간인한테 주고 계엄 사업을 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이게 이미 언론에 다 공개된 거고, 나는 그 사례를 통해서 정보사령부는 그 비슷한 일을 수도 없이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한 이야기는 내가 판단하고 변호사가 판단했을 때는 비밀 이야기가 없어요. 정보사령부 입장에선 대단히 치명적인 이야기겠지만, 근데 나는 솔직히 뭐 불법행위 하고 싶지 않거든요. 내가 왜 불법행위를 하면서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그냥 그때 이야기를 지금 이제 썰러서 푸는 것이고, 손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땡땡 요원이 정보사령부 내에서 가장 유능한 요원이라고 해서 사령관님께서 선발을 했고, 나는 전적으로 믿고 있다. 사령관님이 땡땡 요원, 그러니까 저예요, 저. 무한배터리. 이 무한배터리라는 사람을 선발해서 이 자리에 오게 한 거에 대해서 자기는 믿고 있다. 그러면서 본인이 추진하는 사업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셋만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현직 정보사령관, 그 다음에 나, 그 다음에 그 손님, 그 세 명만 알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나는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이렇게 그 선발되어 온 것까지 강조를 하면서 뭐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래서 제가 예,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그냥 마지못해서 이야기를 이제 듣고 있었어요. 근데 군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오래된 거더라고요. 그 사령관 손님 있잖아요. 사령관 손님이 하는 그 사업이 이제 시작한 게 아니라 몇 년 전부터 시작한 사업이더라고요. 그 사업이 좀 중간에 수면 위로 드러날 뻔 했나 봐요. 그래서 그거를 군에서 가장 은밀한 기관인 정보사령부에 숨겨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미 어떤 사업이 몇 년 전부터 시행이 되고 있었어요. 군 내부에서 다른 조직에서. 그러니까 정보사령부가 아닌 군 내부의 다른 조직에서 시작이 되고 있었는데 최근에 그 사업에 관련돼서 조금 막 노출이 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위기 상황이 있었고 정권이 바뀌니까 이제 그 사업의 존재가 대단히 위험해진 걸 수도 있죠. 예, 정권이 바뀌니까. 왜냐하면 VIP라든지 뭐 정권 입장에서는 그 사업이 군에서 추진하고 있던 그 사업이 마음에 안 들었을 수도 있으니까. 뭐 내가 이해한 바입니다. 정확히는 몰라요. 나는 모릅니다. 제가 아까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왜 국방부 장관이 VIP한테 보고를 안 했는지, 그래서 그 손님이 이건 VIP도 모르는 사안이라고 얘기했는지 그 배경은 몰라요. 나는 그냥 내가 유추할 때는 정권이 바뀌어서 그 사업이 정권 입맛에 안 맞으니까 이제는 좀 군에서 가장 은밀한 기관인 정보사령부 쪽으로 옮겨야 된다는 뭐 그런 얘기. 그래서 연속적으로 추진해야 되긴 하는데 가장 군에서 약간 예산을 숨기기에 가장 좋으니까 그래서 그쪽으로 옮겨서 하라는 어떤 장관 지시. 그래서 승인을 받고 정보사령부 쪽에다가 예산을 숨긴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나는 그 사업에 어떠한 역할이었냐면 예산 담당자입니다. 내가 정보사령부 분석관으로 근무하다가 사령관 비서실로 차출된 이유는 그 사업의 예산 집행과 관련돼서 문서를 기한하고 그 다음에 그걸 처리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들어갔던 거예요. 자, 한 가지 더 재밌는 얘기 해줄게요. 예. 자, 이 사업은 정보사령부와만 관련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ADD 국방과학연구소도 관련되어 있어요. 예, 국방과학연구소는 국방부 산하에 있는 국방과학기술을 연구개발하는 연구소입니다. 대전에 있죠. 예, 대전에 있어요. 예,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있어요. 자, 뭐 과학연구소 사진이죠. 그 다음에 뭐 무기 만드는 거, 연구개발하는 거 관련된 법에 따라서 방사청 산하의 기관이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손님이 언급하기를 이 해당 사업은 정보사령부의 예산이 숨겨져 있고 국방과학연구소와도 같이 진행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민간인이 현직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과학연구소 직원도 아니고 ADD 직원도 아니고 정보사령부 직원도 아니고 그냥 본인은 민간인이에요. 근데 민간인이 사령관이랑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나를 앉혀놓고 너는 예산 담당자고 지금 이 사업은 내가 주도적으로 하고 마치 사업은 사령관이 주도적으로 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외부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보일 거예요. 해당 사업이 외부적으로 볼 때는 완벽하게 그렇게 보이죠.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보사령부 예산을 사령관이 내가 기한을 하면 결제를 해요. 내가 비서실로 들어갔죠? 내가 기한을 해요. 예산 관련돼서. 그럼 사령관이 결제해요. 근데 사용하는 사람은 민간인이에요.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국방과학연구소도 관련돼 있어요. 이 사업이. 자, 도대체 뭐 하는 짓이죠? 아니, 민간인이 정보사령부에다가 예산을 숨겨놓고 내가 기한하면 사령관이 결제하고 돈 쓰는 사람은 민간인이에요. 그리고 국방과학연구소랑 같이 협업해서 뭔가를 한대요. 이게 정상인 일이냐고요. 나한테 예산 담당자로 얘기했으면 해당 사업에 대해서 내가 예산을 집행하는 사람이고 얼마를 써야 되는지 이런 걸 기한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업 내용에 대한 그 전반적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그 보고서를 예를 들면 국방부 장관 결재받은 보고서, 한마디로 정보사령부 쪽에다 예산을 숨겨서 진행한다는 그 사업 이름에 대한 그 디테일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예산 담당자인 내가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여러분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말이 안 되죠. 예산 담당자가 모르는 게.
근데 나는 거기서 내가 이 사람을 나중에 반드시 응징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손님을, 그리고 현 정보사령관을.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땡땡 요원은 사인만 하면 돼. 이거 제목만 보고 이렇게 진행된다는 대략적인 내용만 알고 디테일한 금액이나 뭐는 사인만 하면 돼. 여기에 사인해. 여기 넘겨가면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문서가 되게 많은데 자기가 이미 다 만들어 왔다고 하면서 내가 기한해야 되는 문서를 본인이 이미 다 만들어 왔대요. 그러면서 여기 사인하고 한 장 넘기더니 또 여기 사인하고 그 다음에 여기만 사인하면 돼. 그러면 땡땡 요원의 임무는 끝난 거야. 내가 열받은 지점이 거깁니다. 아니, 믿지도 못할 거면 뭐하러 차출을 한 것이고 뭐하러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 그냥 여차하면 꼬리 자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보고 그렇게 사인만 하라고 해놓고 나중에 그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오고 뭐 하면은 자기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자기는 민간인으로서 거기에 발을 담근 적도 없고 아무것도 한 적이 없다. 뭐 증거 있느냐? 그거는 사령부에서 땡땡 요원이 기한했고 사령관이 결제한 건데 나랑 무슨 상관이냐?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나를 그냥 총알바지로 쓰려고 했던 겁니다. 내가 열받았어요. 그래서 너는 명의만 빌려줘. 내가 다 할 거니까. 그게 뭔 개소리입니까? 내가 그 행위를 통해서 나중에 깜빵에 몇 년을 갈지 그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사업의 어떤 중요성을 갖고 있다고 누차 얘기했으면서, 그러면서 나한테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알아요? 진급시켜주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여기에 그냥 사인만 하면 나중에 진급은 아주 탄탄대로일 거라고. 그냥 1년만 있으면 그 다음 계급 진급하고 또 몇 년 지나면 또 다시 진급하고 이렇게 진급할 거니까 진급시켜준다는 걸로 나를 이렇게 유혹하더라고요. 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돈이 들어가는 그 사업인 건 아시겠죠? 예산이 얼마짜리 같아요? 도대체 민간인이 그렇게 큰 돈을 아무런 어떤 통제도 없이 그냥 나는 내가 현직자로 그걸 기한하고 사령관은 결제하고, 근데 예산은 밖에서 어떻게 쓰는지도 아무도 몰라요. 그 사람이 어떻게 쓰는지 뭐에다 쓰는지 아무것도 확인된 게 없어요. 근데 거기에 나보고 깊이 알아야 될 내가 위치에 있는 사람한테 사인만 하래요. 이게 정상이에요? 그러면서 진급시켜주겠대요. 진급이 뭔데요? 여러분, 진급이 뭐죠? 진급 하나 한 다음에 나중에 그 범법행위가 드러났을 때 나 깜빵 가야 되는데요. 그래서 일단 제가 생각을 해보겠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 상황에서 무슨 사인하란다고 해서 쉽게 사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얘기를 나는 들은 게 없으니까 사전에 아무것도. 아니요, 거절을 못 한다는 거는 여러분 생각이죠. 무슨 거기서 무슨 내 미래를 그 사람들이 책임져주는 상황도 아닌데 내가 거기서 계급의 힘에 눌려가지고 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난 할 말을 하는 스타일이라서 계급 같은 거 신경 안 쓰기 때문에 면전에서 할 말 다 하죠. 그래서 생각해 보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를 들면 정당한 명령인데 그거 수행하다가 내가 임무 수행하다가 위험 감수하고 죽는 것과 이게 누가 봐도 뭔가 이상하게 흘러가는 불법행위인 게 느낌이 나는데 그게 명령이라는 이름으로 해야 된다면 그거는 거부해야 되죠. 아무튼 그래서 그 손님은 요 사업과 관련돼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 이제 행선지는 ADD 소장을 만나러 간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저는 이런 내용들을 아주 많이 갖고 있어요. 지금 일단 정보사령부에 대한 이야기 한 건 했는데 방첩사령부도 좀 긴장해야 되고 아직 시작도 안 했다, 사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디테일한 사업명, 관심 있으신 국가기관 있으면은 연락 주세요. 자, 여기는 공개 방송이기 때문에 변호사랑 상의한 결과 여기까지밖에 얘기할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떤 사업을 했고 어떠한 증거가 있고 그런 거를 어떤 정권하에서 진행했는지, 혹시나 국회라든지 혹시나 국방부라든지 아니면 요거와 조사를 할 수 있는 공수처도 좋습니다. 여러 가지 기관, 감사원도 좋아요. 자, 권한 있는 기관에서 연락이 오면 제가 증거를 바탕으로 입증하겠습니다. 내가 이야기한 게 결코 허풍이거나 소설이거나 그런 것이 아님을 입증할게요. 제가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정보사령부라든지 그 다음에
그 일을 수행했던 정보사령관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일을 같이 이렇게 예산 썼던 손님, 그 손님이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그 사람들은 절대로 부인을 할 수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내가 지금 여기까지 하는 이유는 그들이 아직 나에게 본격적인 공격을 해오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난 잃을 게 없어요. 상관없습니다. 솔직히 유튜브 방송 못하게 돼도 뭐 깜빵 갔다 나와서 방송하면 되는 것이고, 나는 내가 교도소도 옛날에 한번 얘기했죠. 다 각오하고 있다고. 그래서 무서운 게 없기 때문에 한번 건드려 보세요. 지금 내가 상당히 그쪽 조직을 배려하면서 이렇게까지 얘기해 줬는데, 요 얘기를 듣고 나서 뭐 대응이 들어온다. 근데 나는 변호사랑 이미 다 얘기를 거친 건데 그쪽에선 날 피곤하게 한다. 그러면은 나는 변호사한테 그냥 다 필요 없고 공익이고 나발이고 그냥 실시간으로 이야기하고 처벌받으러 가겠다. 요렇게 하는 것이 내 스타일이다. 정보사령부가 잘못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정보사령관의 일탈행위고 손님의 일탈행위죠. 그리고 국방부 장관의 일탈행위죠. 그 정보사령부에서 근무하는 대다수 선량한 분석관들과 그 다음에 HID 요원들, 그 다음에 밑에서 그 말단에 있는 수많은 그 조직원들, 그 사람들이 뭔 잘못이에요? 정보사령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한 것밖에 없어요, 솔직히. 나처럼. 그래서 내가 그때 이 영상에다가 얘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걸 폭로하면서 나는 대단히 고민을 많이 했다. 근데 과연 그 사람들이 지금 퇴직해가지고 연금 받으면서 그렇게 편안하게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느냐? 내가 주식으로 성공을 했든 실패를 했든 나는 이 이야기를 언젠가 반드시 했을 겁니다. 내가 유튜버가 아니었으면 바로 퇴직하고 나서 공익제보 형식으로 했을 거고요. 나는 내가 유튜버이기 때문에 이런 형식으로 빌려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재미를 위한 게 아니라는 거를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제발 불법 행위를 자행하면서 그것이 정보활동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정보활동이니까 이렇게 불법을 저질러도 된다. 그런 시대는 끝났습니다. 여기는 정보사령부고 여기는 국정원이고 여기는 방첩사기 때문에 한 개인의 인권 말살해도 되고 불법으로 가서 사람 붙잡아다가 고문해가지고 정보 얻어도 되고, 그 다음에 현행법 다 지키지 않으면서 민간인 활용해가지고 정보사령부에다 예산 숨겨가지고 ADD랑 협업해가지고 그런 사업 진행해도 되는 그런 시대는 끝났다고요. 그런 시대 이미 끝났는데도 아직도 구태의연하게 하다가 정보사령관이라는 사람이 지금 깜빵에 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왜 정보사령부가 위기를 겪는 일이 있을까요? 그냥 잘 지금 임무를 수행하고 있겠죠. 내가 공익제보를 제대로 할 테니까 그런 권능이 있는 기관, 권한 있는 기관 쪽에서 연락해오면 정식으로 제보하겠습니다. 그리고 출석해서 진술할 겁니다. 그러니까 연락 주세요.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